안녕하세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 면역학 14번째 영상이고요. 오늘 할 거는 면역세포의 교통정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속을 면역세포가 돌아다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mainly T and B cell 얘기를 할 거고, 그 교통정리를 영어로 이제 trafficking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에 involve 되는 중요한 몰레큘인 S1P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S1P를 타겟하는 약물은 이미 FDA 어프로브가 됐죠. 그래서 pharmacological evidence도 되게 충분해가지고 이 TB cell trafficking 한 후에 이 다음번에는 이 S1P를 타겟한 약물에 대해서도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T셀과 B셀의 트래피킹은 사실 면역학에서 최근에 이제 연구가 좀 되기 시작해가지고 옛날 교과서에는 심지어 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공자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서 별 3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동안 했던 거를 저희가 정리를 했을 때 제가 피겨를 업데이트 했거든요. 이 12번은 뭐였죠? 컴플먼이었죠. 컴플먼에 의해서 패토젠을 이제 빵꾸 뚫어서 죽이는 메커니즘을 하나 했었고, 지난번에 했던 거는 마스트셀에 의해서 allergic reaction이 나오는 걸 했었죠. innate immune 셀이지만 IgE를 인식하는 그 Fc 입실론 리셉터를 발현하는 셀이었죠. 그래서 IgE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 특정 알러젠을 인식하게 되면 antigen specific response를 할 수 있어서 allergy response나 여러 가지 아토피 같은 그 hyper reactive한 immune response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했었고, 오늘은 14입니다. 그래서 S1P를 많이 달아놨죠. S1P는 세포 속에서 발현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혈액이나 뭐 림프액 안으로 이제 발현이 돼서 거기 하이 컨센트레이션을 유지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면역 세포들이 이 S1P를 인식하는 리셉터를 가진 그 면역 세포들이 S1P의 농도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그래서 본 메로에서 다이머스로 갈 때, 다이머스에서 뭐 페리페리로 갈 때 등등에 모두 다 인볼브 되는 몰레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S1P에서 매게 되는 T셀, B셀 트래피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시면 이게 배틀필드인데 T셀도 움직여야 되고 B셀도 움직여야 되고 여러 군데 만나야 되고 여러 오르간도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조절되는지 설명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도 잘 모르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지만 잘 알려진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바로 S1P에 의해서 매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제가 T세포의 여정을 한번 캡처해서 가져와 봤는데, 저희가 T셀 그 디벨롭먼을 아직 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스템셀은 본 메로에서 발현돼서 생겨나서 다이머스로 일단 이동을 해요. 다이머스에서 T셀 디벨롭이 일어날 때 이제 네거티브 셀렉션과 포지티브 셀렉션이 일어나죠. 기본적으로 T셀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이 상황에서 이 다이머스 속에서 셀렉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self MHC에 의해서 반응을 해서 적절한 정도의 인텐시티를 가진 affinity를 가진 인터랙션을 가진 TCR을 가진 T셀이 살아남는 걸 positive reaction이라고 하고, 너무 그 affinity가 높아가지고 너무 강하게 반응하는, 결국엔 이 친구가 살아남으면 우리 몸에서 오토 리액티브 T셀이 되겠죠. 그 T셀은 우리 몸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네거티브 셀렉션을 통해서 에이포토시스가 일어나서 죽고요. 그거를 흔히 말하는 센트럴 톨러런스 메커니즘 중에 하나고, 아예 그 MHC에 인식되지 않는 faulty한 T셀도 있겠죠. 그건 이제 죽게 됩니다. death by neglect. 근데 이 positive and negative selection이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thymus고, 우리 몸에서 흉선에서 T셀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본 메로에서 어떻게 thymus 이동할까요? 여기는 그림엔 나와 있지 않죠. 그게 오늘 할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은 T셀이 나오고 나면 이 T셀 다이머스에서 secondary lymphoid organ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림프노드나 스플린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대기를 타고 있는 거죠. 저희 면역학 첫 번째 영상이 dendritic 셀에 의해서 여러 엔티젠이 인식되면 dendritic 셀이 림프노드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이뮨 리액션이 일어났잖아요. 그 대기 타고 있는 파출소가 바로 림프노드인데 거기까지 또 이동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동을 하는 스텝이 있는데 여기는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이것도 S1P에 의해서 매게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여기서 이뮨 리액션이 일어나가지고 사이트 오브 인펙션에 액티베이트 된 T셀을 또 보내야 되잖아요. 순찰차를 보내야 될 때 사이트 오브 인펙션을 보낼 때는 어떻게 나가는 거죠? 이것도 S1P에 의해서 매게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T세포는 이제 디벨롭하는 과정에서는 본 메로에서 다이머스로 가고, 발달한 후에는 이제 대기 타는 장소까지 이동해야 되고, 대기 탄 후에 이제 실제 면역 그 리액션이 일으키는 곳이 림프노드면 거기서 사이트 오브 인펙션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 스텝이 tightly하게 regulate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도 드립을 하나 해보려고 했는데
엉덩국님의 만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T셀입니다. 그래서 그랬다 난 T셀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흉선이나 가야지. 뜨뜨뜨뜨뜨. 그래서 흉선 바로 가고 있는데 흉선에 한번 들어갔더니 아 이건 내 자리가 아닌가 나와야겠어 난 도망쳐야겠어 하는데 이분이 한마디 하시죠.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S1P가 하는 역할이 T셀을 들어오는 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T셀 혹은 B셀이 밖으로 나가는 걸 조절합니다. 이해가시죠? 나가는 거를 조절할 때 이 S1P와 S1P를 인식하는 T셀에서 발현되는 리셉터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키모카인 같은 키모 어트랙턴한 프로틴에 의해서 메디에이트되고 S1P는 일종의 리피드인데 이 리피드 몰레큘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조절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했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그래서 오늘의 몰레큘 이름은 S1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1P가 뭐냐? 긴 이름은 스핑고신 1포스페이시예요. 그래서 스핑고신 자체도 이름이 있는 거고 첫 번째 자리에 포스페이시 붙은 게 이제 S1P가 되겠죠. 그래서 S1P는 여기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게 리피드죠. 이렇게 된 게 리피드죠. 리피드 체인이 있는 거고 여기 포스페이시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S1P가 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은 그거의 업스트림 메타볼라이트 있죠. 스핑고신이나 세라마이드가 있고 이것들이 이제 여러 엔자임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됩니다. 근데 그거에 바로 업스트림에서 이제 포스페이스 하나 붙이는 거는 포스페이스 붙이니까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했던 카이네이스죠. 카이네이스에서 어번던스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P를 떼면은 스핑고신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P를 떼는 거는 SP 포스파테이스죠. P로 끝나는 포스파테이스가 P를 없애게 됩니다. 다른 메커니즘은 이 중간을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잘라서 아예 분해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건 S1P 라이세이트입니다. 이 메커니즘 이 S1P가 어떻게 조절되는지까지는 저희가 오늘 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S1P 농도가 로컬하게 아주 타이틀리 레귤레이트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혈액과 림프에게 높고 다른 오르간에서는 낮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1P가 많이 발현됐다. S1P가 있죠. 그럼 S1P가 하는 역할이 뭐냐? S1P를 발현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오늘 할 거는 T셀과 B셀인데 기본적으로 S1P 리셉터를 발현하지만 예를 들면 S1PR1, S1PR2, 3, 4, 5 다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GPCR 리셉터인데 이것들이 하는 역할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오늘 할 거는 뭐다? S1P가 트리거한 다운스트림의 pathway 중에 하나가 그 트리거된 세포의 마이그레이션을 조절합니다. 이것도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근데 기본적인 컨셉은 S1PR1은 positive고 S1PR2는 negative예요. 왜 그러냐면은 S1PR1의 downstream의 몰레큘이 렉이거든요. 렉이 이제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액틴을 리모델링 시켜서 S1P가 많은 곳으로 세포를 이동하게 만듭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여서 S1P가 농도가 많으면 이 세포가 이걸 먹는 건 아니지만 이 시그널을 따라서 이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S1PR2는 렉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게 로거든요. 로가 기본적으로는 directly 렉을 방해해서 오히려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렉이 액티베이트된 렉이 여기 많으면은 요 렉 많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로가 같이 많아진다 그러면 렉을 블락시키는 거죠. 블락시키면 반대쪽에 있는 렉이 상대적으로 액티비티가 크니까 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S1PR2에 의해서가 많이 발현되는 세포는 S1P 그레디언트에 반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디렉션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많이 연구가 된 거는 S1PR1에 의한 건데 최근에 S1PR2나 다른 리셉터에 의한 맥에도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연구도 일어나고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컨셉은 S1P는 이제 리피드고 솔유블한 몰레큘이고 이 S1P를 바인딩 할 수 있는 리셉터를 발현하는 세포들이 있다. 오늘은 BNT셀을 할 거고 이건 GPCR의 한 종류고 S1P가 S1PR1이냐 S1PR2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 세포가 가는 방향이 결정되겠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세포 안을 보죠. 이거는 이제 어떤 세포라고는 이제 보여주진 않지만 우리 몸에서 S1P 레벨을 조절하는 세포 내에서의 메커니즘이 많은 거죠. 여기 제가 이건 아까 했죠. P가 포스페이시니까 카이네이스가 만들고 포스파테이스가 떼어낸다. 카이네이스는 뭐 있죠? 이게 동그라미가 포스페이시고 이게 리피드면은 스핑고신이면 요거 두 개 카이네이스가 이거 붙여버렸으니까 S1P가 됐죠. 프로덕션이 올라가죠. 사이로소 지역에 있는 거고 SPHK1, 카이네이스 1, 카이네이스 2에 의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거꾸로 이 아래에 있는 건 포스파테이스죠. 이 S1P를 두 개로 잘라버렸죠. 포스파테이스가 있고 하나 더 메커니즘이 여기 나오나요? 여기 있죠. S1P 라이세이스에 의해서 여기를 잘라버리죠. 자르면 당연히 어번던스가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 몸에서 이 S1P를 많이 발현하는 세포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특정 세포는 뒤에서 제가 RBC, 그 Red Blood Cell이죠. 여러분 피 날 때 나는 빨간색 Red Blood Cell이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서 이 S1P를 많이 발현해요. 근데 걔네들이 세포 속에만 가지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얘네들이 트랜스포터, 잘 알려진 두 개의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이 만들어진 S1P를 자기 세포 밖으로 엄청 뿜어냅니다. 그러면 혈액에는 S1P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다른 오르간에 비해서 혈액에 S1P가 많습니다. 많고 이 밖에 있는 S1P 컨센트레이션이 계속 유지되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다른 포스파테이즈가 이제 멤브레인 바깥쪽에서 있어서 이 피를 또 떼어내기도 합니다. 세포 안에서는 프로덕션 하지만 세포 밖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액체 속에 있는 S1P인 거죠. 플루이드 속에 있는 S1P는 이 트랜스포터와 포스파테이즈에서 또 tightly regulate 되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로컬, 그래서 inside of S1P 메타볼리즘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됐고 S1P가 이제 발현이 됐다. 이건 같은 세포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다른 세포라고 치죠. RBC에서 만약에 이 S1P를 많이 발현했다 그러면은 S1 PR1, 2, 3, 4, 5를 발현하는 다른 세포는 이 S1P gradient에 response를 하겠죠. 이게 GPCR이니까 그래서 다운스트림으로 S1P 시그널링을 보낸다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할 거는 T셀과 B셀의 마이그레이션을 할 거고요. 이해가시죠? 아, 여기 써놨네. RBC와 엔도텔리얼 셀에서 S1P가 많이 프로듀스 되고 프로듀스 된 다음에는 그거에 반응하는 B셀과 T셀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블러드와 림프를 보죠. 그러면 실제 컨센트레이션이 얼마나 높을까? 제가 아까 레드 블러드 셀이 이걸 만들어낸다고 했죠. S1P를 엄청 만들어내죠. 그 혈관 내벽이죠. 혈관 내벽에 있는 엔도텔리얼 셀에서도 만들어냅니다. 그럼 혈액 속에는 컨센트레이션이 얼마나 높을까요? 아, 제가 농도를 적어놓은 줄 알아요. 1 마이크로몰러인가? 엄청 높아요. S1P가 컨센트레이션이 로컬하게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고 이 경우는 림포사이트지만 S1PR1이 이제 internalize 되어 있죠. 밖에 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한번 나와버리면 혈액 속에 나와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그 관문을 이제 지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혈액 속에는 엔도텔리얼 셀과 레드 블러드 셀이 많으니까 농도가 높겠죠. 림프노드는 이제 엔도텔리얼 셀은 있는데 RBC는 없죠. 그래서 이 두 개만 하면은 혈액이 더 높은데 다른 오르간에 비하면 블러드나 림프나 둘 다 S1P 컨센트레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알부민이나 다른 몰레큘들은 이 S1P 컨센트레이션을 이제 half-life가 너무 짧으니까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이게 메커니즘이 잘 알려져 있진 않고. 그래서 제가 이미 답을 다 말해버렸는데 이제 S1P가 림프노드나 림프액이죠. 림프액이나 블러드에 많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프라이머리 림포이드 오르간이 뭐 다이머스나 세컨더리 림포이드 오르간이 뭐 림프노드나 스플린 이런 거에 비하면은 이 혈액이나 림프액 쪽에 S1P가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그렇죠. 엄청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다이머스나 림포이드 오르간에 있는 그 T셀이나 B셀이 이 혈액이나 림프노드로 림프액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S1P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이해가시죠? 이게 사실 컨셉의 끝이고. 그래서 이게 근데 말로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죠. 근데 이게 정말 experimental evidence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제이슨 시스터입니다. 저는 이 사람 톡을 여러 번 들었죠. 그리고 이 사람의 시그니처 논문이 이제 네이처인데 보면 벌써 한 2000번 사이테이션 됐죠. 제 생각에 이 사람이 충분히 오래 살면은 뭐 한 20-30년 내로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림포사이트 이그레스의 메커니즘을 연구한 걸로 의해서.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이처 2004년에 나왔던 논문인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 사람이 fetal liver transfer를 했어요. 마우스에다가 이 S1P가 이제 wild type인 거랑 knockout인 거를 트랜스퍼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fetal liver라는 거는 이제 본메로가 되기 전 단계 스템셀이 fetal liver에 있거든요. 그래서 fetal liver가 본메로로 가고 본메로가 다이머스로 가고 다이머스에서 이제 나중에 secondary lymphoid organ으로 점점 이제 걔네들이 그 림포사이트이 디벨롭하면서 옮겨가게 되는데 그 옮겨가는 스텝의 제일 첫 단계의 세포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다이머스를 잘라서 봤더니 이제 다이머스의 T셀 디벨롭먼이 다 되죠. 더블 네거티브, 더블 포지티브, 싱글 포지티브 다 나오죠. 이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다 나옵니다. 뭐 퍼센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나오는데 문제는 뭐죠? 이제 페리페럴을 봤죠. 다이머스에서 그러니까 여기죠. 요 그림에서 다이머스까지는 왔는데 fetal liver transfer를 했더니 여기 거쳐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과연 이 periphery로 갈 수 있냐? 요걸 본 거죠. 보니까
있나요 없나요? 전 이렇게 스트라이킹한 피노타입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S1P 낙아웃 된 여기 보면은 하나도 없죠. CD4, CD8 T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블러드에도 없고 림포이드. 그래서 다이머스에서 블러드로 나가는 스텝이 S1P가 없으니까 완전히 블락된 거예요. 그 블러드에 있는 S1P의 그레디언이 없자 완전히 블락되었다. 이게 엄청난 피노타입이죠. 그래서 지금 2000번 넘게 인용됐고, 그래서 아주 큰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기 나오죠. 이제 블러드는 S1P가 높다. 그렇죠? 림프도 S1P가 높다. 여기가 primary lymphoid organ이었던 다이머스, 아까 T셀이 디벨롭 했던 다이머스가 있고 secondary lymphoid organ인 여기도 있죠. 그러면은 항상 S1P는 근데 조절되는 게 뭘까요? 포인트는 우리 몸에서 이 T셀의 마이그레이션을 조절하기 위해 조절되는 게 S1P일까요? S1P의 농도가 우리 몸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까요? 그건 아니죠. 로컬 S1P 농도는 컨스턴하게, 웬만하면 컨스턴하게 유지됩니다. 림프에도 하이 S1P가 항상 컨스턴하게 유지됩니다. 그럼 바뀌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S1P를 인식하는 리셉터의 그 발현량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겠죠. T셀 같은 경우는 디벨롭 하는 중간에는 S1P가 리셉터 1이 있어야 될까 없을까요? 발현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fully mature 하고 나서, T셀이 fully mature 하고 나서 나는 혈액으로 나가야 해, 다음 스텝으로 가야 돼 하는 순간 뭐가 올라오죠? 그 순간 S1P 리셉터 1이 증가합니다. 그 1은 증가하면은 이 S1P의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나오겠죠. 나오고 뭐 하이 엔도텔리어 베니를 의해서 뭐 세컨더리 림포이드 오르간을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 올라온 것들이 이제 여기 림프노드를 지나다가 여기 덴드릭 셀이 와가지고 엔티젠을 가져왔더니 아, 우리 나쁜 놈이 쳐들어왔어, 우리 반응해야 돼 하면 여기서 이제 germinal center reaction이 일어나서 이제 proliferate 하겠죠. 뭐 T셀도 리스폰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ite of infection으로 다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efferent lymphatic 그 vessel로 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갈 때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여기서 그 immune reaction 할 때는 S1P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죠. 나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불어놔야 되니까. 여기서 immune reaction을 해서 충분한 자기의 클론을 만들 때는 S1PR1이 낮다가, 나중에 이제 site of infection으로 빠져나갈 때 그 순간 S1PR1이 올라갑니다.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T셀과 B셀의 입장에서는 그 S1P 농도는 그대로니까 나는 S1P 농도에 의해서 반응하겠다라고 하면은 스스로의 S1P 리셉터를 올리고 낮추는 거를 조절해야겠죠. 그걸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T셀의 입장에서는 S1PR1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effector T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나갈 때 이제 mature T셀도 S1PR1을 많이 발현하고, 혈액 속에서는 또 떨어뜨리죠. 아까 보시면 더 이상 반응하면 안 되니까 반응하면 떨어지는 상태고, 이제 effector T셀이 돼가지고 반응할 때 다시 S1PR1을 발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텝들을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그림을 그냥 구글 설치하고 교과서 찾아보면서 relevant한 그림을 찾아봤고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의 앞부분을 잘라봤죠. 그러면 다이머스에서 본메로에서 다이머스 올 때, 본메로에서 다이머스 오는 거는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S1P에 completely dependent 하지 않습니다. 한 그 다이머스에서 나가는 거에 비해서. 근데 본메로에서 나갈 때도, 혈액으로 나갈 때도 그 S1P 그레디언트가 중요해요.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합니다. 히마로포에릭 스템셀이 S1PR1을 발현하는 순간 이제 보면은 엔도텔리얼 셀 안쪽에 레드 블러드 셀에 의해서 S1P 농도가 높죠. 여기가 높고 여기는 낮습니다. 그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이동을 했죠. 그럼 여기서 다이머스로 해서 블러드로 요 나온 스텝이죠. 나온 스텝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이해가시죠? 첫 번째 스텝, 스템셀이 본메로에서 다이머스로 나가는 그 이그레션 하는 스텝이 S1P에서 조절됐죠. 다른 스텝은 또 뭐가 있죠? T셀이 아까 했던 다이머스에서 나가는 스텝, 다이머스에서 요 나가는 스텝에서도 S1P가 그레디언이 중요했죠. 여기 보시면 이 교과서 레벨에서 나온 이거 다음 거구나. 교과서 레벨에서 나온 걸 보면은 S1P가 혈액 안에 많고, 이제 mature 하기 전에는 S1P가 없다가 S1P를 점점 발현하게 되죠. 너무 작은데 발현하는 순간 여기로 나올 수 있다. 이 그림을 이제 확대하면 요건 거죠. 보면은 single positive, double positive, 더블 네거티브 다음에 더블 포지티브, 싱글 포지티브, CD4냐 CD8냐가 이제 발현돼가지고 이제 fully mature 한 후에 보면은 S1PR이 re-express 되죠. KLF2에서 S1PR1이 re-express 되면은 S1PR1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은 혈액 속에 많은 S1P를 인식해서 여기를 키모 어트랙트나 혈액으로 나가게 된다. 여기 나갔죠. 요거를 더 확대한 게 이거죠. 요거는 이제
더 확대했는데 뭐 여기도 보시면은 developing T셀은 double positive죠. CD4, CD8 둘 다 나오고 이제 fully mature 하게 되면 CD4 하나가 나올 때 그때 KLF2에 의해서 뭐 S1PR1이 발현되고 이 발현된 것이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포인트는 T셀이 타이머스에서 egress 하는 것도 S1P에서 regulate 된다. 다른 스텝도 있죠. 보시면 이제 아까 처음 갔을 때 지금까지 한 게 뭐죠? 요거 했죠. 요거 하고 egress 되는 요거 했고 이제 림프 노드에서 secondary lymphoid organ에서 site of infection 가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림이 다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건 또 다른 논문에서 가져왔는데 그리고 이건 또 좋은 게 제가 뭐 적어놨나요? 저희가 전 영상인가? 그 central memory T 셀과 effector memory T 셀 할 때 그 central memory T 셀이 memory T 셀로 이지만 그 림프 노드로 돌아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였죠? 그리고 그게 바로 Central Memory T셀의 발견이었죠. CD62 라이간드와 CCR7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건 일단 메모리 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보시면은 해서 다시 돌아왔다. 들어오는 거는 그럼 뭐죠? 아까 보시면은 키모카인 리셉터였잖아요. 키모카인에 의한 거였죠. CCR7과 CCR21, 뭐 CCR19 이게 CCR7의 라이간드인데 이 키모카인과 키모카인 리셉터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들어왔죠. 들어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냐? 들어오고 나서 나가는 게 여기 보시면은 림프 노드에서 여기 불어날 때는 이제 S1PR1이 없어야겠죠. 없다가 나중에 불어나서 이제 충분히 머추해서 나가야 될 때, site of infection으로 나가야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타이밍 여기 보시면 S1PR1이 증가하는 거죠. sensitive to S1P가 증가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혈액으로 나가고 나선 다시 이제 sensitive to S1P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기 뭐 인펙션이 왔다 그래가지고 여기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T셀이 그 마이그레이트 하는 모든 키 스텝에 뭐가 지금 인볼브가 됐죠? S1P와 S1P 리셉터가 인볼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잘 연구된 거는 S1P 리셉터 1에 의해서 미디에이트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 S1PR1이 아까 보시면은 T셀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굉장히 tightly regulate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regulate 될까요? 그 메커니즘도 사람들이 엄청 관심이 있었겠죠. 피노타입이 워낙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한 그룹 중에 당연히 한 그룹이 제이슨 시스터죠. 제이슨 시스터와 어떻게 콜라보레이터가 같이 또 연구를 해서 2006년에 메커니즘 하나 나왔고 이거 외에도 다른 메커니즘이 후에 다른 그룹에 의해서 또 프로포즈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논문에서 포인트 아웃 한 거고 이건 또 교과서에서 가져왔는데 제가 옛날에 보던 교과서에는 없고 이제 최신판에는 나오더라고요. S1PR1의 인터널리제이션을 조절하는 몰레큘이 바로 CD69입니다. CD69은 아마 면역학 하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한 마커인데 T셀과 B셀의 early activation 마커죠. 근데 이 CD69이 올라가는 건 아는데 이거의 역할을 이 논문이 나기 전까지 잘 몰랐어요. 뭐 프로포즈 된 것들이 있긴 한데 CD69이 왜 이렇게 early stage에서 TCR stimulation 했을 때, BCR stimulation 했을 때 빨리 올라갈까 하면은 뭐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뭐 정확한 앤서가 없었거든요. 이거 나오고 나서 totally makes sense. 저는 이 논문 나왔을 때 이 논문을 나왔을 때는 아니죠. 저는 이때는 아직 대학원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논문을 처음 봤을 때 이 totally makes sense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CD69이 올라가면은 CD69이 S1PR1을 이제 internalization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immunoprecipitation assay를 했는데 제가 이 실험을 다 가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웨스턴 블라스는 이제 디텍션 한 거죠. IP는 풀다운 하는 엔티바디고 이제 다른 건 다 컨트롤이니까 이것만 보면 그리고 TCR 스티뮬레이션 하기 전후를 봤죠. 전후를 보고 그 트랜스팩션 한 거를 보면은 하나는 팩터 컨트롤이죠. 하나는 S1P를 이제 트랜스팩션하고 디텍션을 미그로 하는 겁니다. 이게 퓨전 프로틴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TCR 스티뮬레이션 하면 CD69이 올라가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CD69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는 이제 CD69을 IP 풀다운해서 요거를 봐야겠죠. 그러면 그 왼쪽 거를 볼까요? TCR 스티뮬레이 전체 컨트롤 한번 보죠. 전체 컨트롤. 이걸 하게 될 줄이야. TCR 스티뮬레이트 하면은 라이세이스 보면은 CD69이 올라가죠. 이게 팩터랑 상관없이 CD69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걸 볼까요? 이걸 보면은 스티뮬레이션을 하면은 CD69이 올라가는데 CD69을 풀 다운 했으니까 당연히 디텍션이 되죠. 근데 세 번째는 뭘 풀 다운 했죠? 이제 IP를 미그로 했죠. 미그로 풀다운 한 다음에 CD69을 보니까 이제 상관없이 이제 팩터 같은 경우는 미게 풀다운 된 게 없으니까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되죠? 요 컨트롤을 보면은 TCR 스티뮬레이션 하면은
CD69이 올라갔는데 이 CD69을 IP한 거죠. CD69을 IP하고 S1P를 디텍션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텍션한 건 CD69이 아닙니다. 믹입니다. CD69로 풀다운 했는데 왜 S1P가 디텍션이 됐죠? 두 개가 인터랙션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그냥 이미노 프레시피테이션의 그 홀 포인트인데, 기본적으로는 CD69이 이 실험에서 보여준 거는 S1P랑 이제 인터랙션 하고 있다. S1P 리셉터 1이죠. 인터랙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첫 번째 논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쭈르륵 보여준 게 이제 인터랙션 하고 나면 CD69이 올라갔을 때 S1PR1이 인터널라이즈에서 떨어진다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S1PR1이 regulate 되는 방법은 T셀 같은 경우에 액티베이션 되면 CD69이 올라가고 CD69에 의해서 S1PR1이 down regulation 되면 S1PR1이 down regulation 되니까 이제 그 림프노드에서 빠져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proliferate 해가지고 clonal expansion을 할 수 있고 fully mature 하면은 이제 다시 S1PR1이 CD69이 dampen돼서 떨어지면서 S1PR1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S1PR1이 다시 올라오면 이제 바깥쪽으로 egress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egress 하고 있죠. egress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메커니즘도 이제 알아냈습니다. S1PR1이 어떻게 regulate 되는지. 그래서 앞서와 얘기를 좀 연결을 해보면은 그 T셀이 egresstion 되는 방법은 S1P에 mediate 되긴 하지만 그 혈액이나 림프액에 들어있는 S1P 농도는 항상 constant하죠. T셀이 입장에서 자신의 receptor expression을 조절함으로써 egression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좀 길어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infection의 컨텍스트나 아니면 그 단지 T셀 develop과 그 egression의 컨텍스트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캔서 이뮤노테라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상상도입니다. 아직 거의 연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몇몇 그런 리뷰 논문이나 커멘터리에서 상상하고 있는 거는 어떤 튜머 컨텍스트에서 S1P를 많이 증가시킨다? 그러면 T셀에서 S1P 리셉터를 많이 증가시키는 T셀이 있으니까, 이펙터 T셀이 있으면 튜머셀로 T셀을 많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1P나 S1P의 업스트림 메타볼라이트를 조절하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그 캔서 이뮤노테라피의 T셀 컨텍스트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아직은 이런 어프로치를 사용한 약물이 나오기까지, 캔서 이뮤노테라피에서 나오기까지는 아직 한참 시간이 남은 것 같고요. 그럼 이제 T셀까지 했으니까 이제 한번 B셀을 보죠. 그럼 B셀도 림포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S1P 리셉터를 발현할까요? 발현합니다. 그리고 그 S1P 리셉터에 의해서 그 B셀의 이그레션과 그 로케이션들이 조절될까요? 조절됩니다. 그 일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제이슨 시스터와 그를 추종하는 다른 그룹들이죠. 그룹들이고, 근데 B셀 같은 경우, 그리고 특정 그 T셀 중에 follicular helper T셀 같은 경우는 S1P 리셉터 중에 리셉터 2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그 메커니즘 할 때 여기 보시면 얼핏 말씀드렸잖아요. S1P 리셉터는 플러스고 S1P 리셉터 2는 마이너스다. 반대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관찰한 첫 번째 관찰 결과가 뭐였냐면은 저미널 센터 안에는 S1P가 높냐 낮냐 하면 낮아요. 제가 안 적어놨나요? 안 적어놨네요. 저미널 센터 안에는 S1P가 농도가 낮고 오히려 주변이 더 높아요. 근데 S1P 리셉터 1을 발현하면은 저미널 센터에서 T셀이 다 나가버려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미널 센터에서 우리는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B셀 클로널 익스펜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치 T셀 클로널 익스펜션이 S1P에 의해서 매개되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 S1P 리셉터 1, 2, 3, 4 다 낙아웃 시켜봤겠죠. 이제 퍼블리시 한 거는 2 낙아웃인데 2 낙아웃을 했더니 낙아웃 하는 순간 저미널 센터가 엄청 커집니다. 네. B셀이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해요. 왜 그런 걸까요? 여기 보시면은 저미널 센터 리액션이 뭐 림프노드나 페이어스 패치에서 엄청 증가했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proposed mechanism은 아직 다 모르지만 S1P 리셉터 S1P 농도가 저미널 센터 주변에 높아요. 주변에 높아서 S1P 리셉터 2에 의해 얘네들이 S1P를 인식한 순간 어떻게 갈까요? 반대로 빠져나오죠. 나가지 못하고 여기는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고 계속 리테인 되는 거예요. 그게 저미널 센터 B셀만 그렇냐? 아니죠. 저미널 센터 B셀과 인터랙션하는 follicular helper T셀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follicular helper T셀에 의해서 mediate 되는 B셀 clonal expansion과 B셀 development이 S1P 농도에 의해서 매개된다는 걸 처음 보였습니다. 이거 Nature Immunology에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T셀과 B셀이 둘 다 S1P는 똑같잖아요. 그 리피드 티머 어트랙턴트는 똑같은데 S1P에 의해서 발현, 그 리스폰스하는
receptor, S1P receptor 1이 T셀에서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T셀 이그레션과 로케이션이 결정됐고 B셀의 경우에는 S1P receptor 2가 어떻게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S1P는 똑같은데 조절이 되는 거였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 너무 전공자에 가까운 거로 점점 들어가서 인기가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 T셀이 이제 자기는 다이머스에서 발현 이제 death by neglect든 아니면 negative selection이든 죽고 싶지 않은 거죠. 죽고 싶지 않아서 이제 다이머스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S1P를 따라서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은데 아까 S1P를 regulate하는 upstream regulator가 뭐죠? 다이머스라고 하면 안 되겠네. secondary lymphoid organ에서 보죠? 예, CD69을 던진 거죠. CD69이 overexpression 되자 CD69을 맞았으니 얼마 가지 못했죠. 왜 못한 거죠? 그렇죠. S1PR1이 downregulation 돼서 힘이 빠져서 못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인데 오늘의 포인트는 하나만 알면 되죠. 우리 몸에는 S1P라는 리피드 키모 어트랙턴트가 높은 지역이 있다. 높은 지역은 블러드와 림프죠. 블러드와 림프 지역이고 뭐 포인터가 없어졌는데 블러드와 림프 지역이 높다. 그 블러드와 림프 지역이 높은 이유는 뭐였죠? 그 안에 레드 블러드 셀과 엔도텔리어 셀에서 S1P를 많이 로컬하게 발현하기 때문이죠. 이거에 의해서 T셀과 B셀을 리스폰스 하는데 그 리스폰스 하는 방법이 뭐였죠? T셀 같은 경우는 S1P receptor 1 T셀 같은 경우는 S1P receptor 1이 발현되고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이 블러드나 림프에 있는 S1P 농도 그레디언트에 반응을 해서 나가는 게 결정된 거죠. 들어오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결정되는 거였고 B셀은 연구가 좀 덜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S1PR2를 발현함으로써 germinal center에 retain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이 경우도 S1P는 그대로였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스텝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게 한 스텝에만 영향이 되는 게 아니라 T셀 기준으로는 본메로에서 다이머스 나갈 때 다이머스에서 secondary lymphoid 나갈 때 lymphoid organ으로 나갈 때 secondary lymphoid organ에서 그 site of infection을 나갈 때 이 나가는 모든 스텝이 S1P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그럼 S1P 이 시그널을 블락하면은 그 T셀이 밖으로 나가는 걸 다 막을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T셀이 뭐 오토이뮨 T셀에 의해서 미디에이트 되는 뭐 질병이 있다. 오토이뮨 디지즈가 있다. 그러면 이 S1P를 블락하면 되지 않을까요? 되죠. 그게 바로 FDA 어프로브된 약물입니다. 제가 다음번에 한번 정리를 해서 그거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한 거는 면역세포의 교통 정리였고요. T셀, B셀 트래피킹 via S1P 그리고 오늘 20년 후에 내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 소개시켜드렸죠. 제이슨 시스를 한 명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